자, 그러면 클래스 컴포넌트에 대한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뒤에 할 거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티브 베이스라는 UI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플랫폼을 지원하는 이런 뭐 웹으로 치자면은 부트스트랩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UI 킷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UI 킷 이용을 하고 하려면은 저희가 완전히 함수형 컴포넌트만 가지고서 작성을 하게 되지는 않고,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작업을 함수형 컴포넌트 하나만 가지고서 하는 데에는 뭔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컴포넌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함수형 컴포넌트하고 클래스 컴포넌트 중에서 저희가 함수형 컴포넌트를 먼저 다뤘어요. 이런 형태의 컴포넌트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특히 리액트 버전이 16,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로는 0.589, 아무튼 그 비교적 이제 최신 쪽 자료들을 보면 볼수록 함수형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이 관련된 자료나 이제 뭐 시작하기 문서 이런 거를 보면은 함수형 컴포넌트로 항상 먼저 설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때 좀 그런 붐도 좀 있었어요. 그 클래스 컴포넌트 사용을 좀 지양하고 함수형 컴포넌트를 많이 활용을 뭐 해서 뭐 기타 등등 뭐 좀 그런 게 유행처럼 막 불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두 가지는 이제 서로 각각 맞는 역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 뭐 한 가지만 딱 써서 만들어야 된다 뭐 그렇게 되진 않는, 뭐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굳이 이제 보자면 함수형 컴포넌트는 보통 이제 간단한 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즈 스테이트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상태에 대한 것들을 선언을 하는 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상태를 뭐 한 3개, 4개 뭐 이 정도 선언을 해 가지고 작성을 하기는 했는데, 뭐 예를 들어 굉장히 복잡한 기능이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스테이트가 한 컴포넌트 안에 뭐 한 20개, 막 뭐 30개 뭐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많지 않도록 쪼개는 게 뭐 좋다고는 하지만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아지면 그거를 이제 유즈 스테이트를 막 엄청 줄줄이 달아가지고 작업을 하기가 또 뭐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아무튼 함수형 컴포넌트는 보통 이제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단순하고 짧고 뭔가 뭐 뭔가를 뭐 계산하고 막 그런 내용보다는 단순히 내용을 출력하고 뭐 이런 용도일 때 함수형 컴포넌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기능들이 필요할 때에는 클래스 컴포넌트를 사용을 합니다. 클래스 컴포넌트는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 ES6에 있는 클래스, 이것도 이제 MDN 쪽에 그 클래스 관련된 내용들을 이 클래스 관련된 내용들은 보자면은 너무 좀 길기 때문에 아무튼 그 한 번에 다는 보시기에 좀 부담스러운 양일 거고, 조금씩 조금씩 잘라가지고 읽으시는 게 좋으실 텐데, 아무튼 그 ES6에 있는 그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JSX에서 사용하는 고유의 문법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ES6의 클래스를 알고 계신 분들은 그걸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고, 모르셨던 분들도 여기서 클래스를 익히시면 ES6에서 그대로 다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래스명 선언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항상 리액트 컴포넌트는 이 리액트 닷 컴포넌트, 그러니까 위에 이제 우리가 항상 코드 위에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임포트 리액트 한 거 있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컴포넌트라는 거를 익스텐즈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보면은 지금 렌더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클래스 안쪽에 렌더라는 함수가 있고, 렌더 함수 안쪽에서 필요한 돔 구조를 리턴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별다른 뭐 라이프 사이클 함수 같은 거를 안 쓰고 보자면은 함수형 컴포넌트하고 클래스 컴포넌트하고 두 개가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함수 하나 안에 내용이 이렇게 기술되는 형태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차이점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스테이트를 다루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같지만 실제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 코드의 방향이 완전히 서로 다른데, 함수형 컴포넌트는 저희가 사용을 했던 대로 useState라는 이런 훅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읽기 전용의 값과 쓰기 전용의 함수가 한 세트로 만들어지는 그 작업을 저희가 지난주에 몇 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스테이트를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 클래스 컴포넌트에서는 스테이트라는 게 항상 이 클래스 밑에 있는 그 멤버 변수로 스테이트가 이렇게 선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개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오브젝트 안에 키값 쌍으로 해가지고 몇 개든 필요한 만큼 원하는 대로 기술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함수형 컴포넌트는 하나의 읽기 전용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쓰는 전용의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클래스 컴포넌트에서는 setState라는 함수 하나 가지고서 이 스테이트를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차이점이 되게, 그런 점들이 차이점입니다. 자, setState 부분은 저희가 이 뒤에 진행을 하면서 계속 사용을 해보게 될 텐데, 그 코드 리뷰를 하면서 한 번 더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스테이트를 출력을 할 때에도 이제 그 스테이트가 현재 멤버로 있기 때문에 this의 스테이트, 그 안에 있는 값, count, 이런 식으로 읽기 전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쭉 작성을 해가지고 보통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사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뭔가 이제 프레임워크라든가 그런 종류의 것들을 보면은 항상 이 프레임워크의 라이프 사이클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메모리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뭐 어떤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해서 생명주기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있는데 리액트의 라이프 사이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액트에서 다루는 컴포넌트라는 거는 다 뷰 컴포넌트예요.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뷰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그게 화면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처음에 생성돼서, 자, 화면에 그릴 것들 렌더를 해서 만들고, 그래서 화면에 나타나고, 그리고 스테이트가 변경될 때마다 혹은 프로스가 변경될 때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다가 화면상에서 딱 제거가 되면은 이제 언마운트 돼서 화면에서 없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비 컬렉터가 결국 메모리에서 이제 수거를 해갈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든지 간에 무조건 생성이 되고 언젠가는 제거가 되고, 이게 그냥 한 뷰짜리 앱이어도 앱이 실행되는 순간엔 생성이 있을 것이고 앱을 종료하는 순간에는 제거가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두 개의 페이지가 있어서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보여지는 순간에는 생성이 되어서 보여지는 것이고, 화면에서 사라진 다음에는 얘가 또 제거가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떤 컴포넌트든지 간에 이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저희가 단순 내용을 출력하는 함수형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구조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데이터를 단순히 출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작업을 하는데, 자,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그런 시점들이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아래 이제 샘플로 들어가 있는데, 이 샘플이 이제 그 리액트 쪽의 샘플, 그러니까 리액트 네이티브 샘플은 아니고 리액트 쪽의 샘플이기는 한데, 뭐 이해를 하시기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요 내용을 삽입을 해놨는데요. 자, 컴포넌트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윈도우의 리사이즈 이벤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얘가 이제 화면에 표시되는 그 순간에 윈도우의 리사이즈 이벤트를 받는데,
근데 얘가 이제 화면에서 제거가 될 때는 원래 이제 보고 있던 참조하고 있던 이벤트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will unmount에서 이제 윈도우에 remove event listener 해가지고 원래 추가를 했던 함수를 리스너에서 해제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종류의 특정 시점에 대한 이벤트들을 라이프 사이클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는 did mount인데요. 이게 화면에 표시가 된 이후에 뭔가 추가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did mount를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좀 더 앱의 퍼포먼스를 좀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든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화면의 렌더 횟수를 뭐 제어를 조정을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경우들이 나중에 생기게 되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조금 심화된 작업을 하면 할수록 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그런 니즈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는 그 라이프 사이클 이거를 지금 사실 필요한 시점에 이 다이어그램을 다시 검색을 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저도 가끔 검색을 해가지고 보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은 저희가 디드 마운트 하나만 사용을 계속 하게 될 건데, 나중에 이제 뭔가 특정 어떤 시점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필요가 생기셨을 때 다이어그램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이티브 베이스 잠깐 볼게요. 네이티브 베이스는요, 네이티브 베이스는 뭐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것들이 일단은 장점이고, 리액트 네이티브도 지원을 하고 뷰 네이티브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냥 웹용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웹용 리액트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무엇보다 저희가 이걸 사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리액트 네이티브로 세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도 지원을 하지만, 엑스포에서 세팅하는 거를 공식 문서상에서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엑스포 사용을 할 때 요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은 UI를 좀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엑스포 프로젝트 하나 세팅해가지고 네이티브 베이스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이티브 베이스 데모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 자, 블랭크로 생성을 할게요. 블랭크로 생성을 하고 이름 넣고 인스톨. 자, 설치가 다 됐고요. 저 기존에 돌고 있던 애들 다 정리하고, 다시 번들러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저희가 네이티브 베이스는 세팅 하나도 안 했고, 저희 이제 그냥 지금 빔 프로젝트만 만들었는데, 자, 총 두 가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얀 애드 혹은 npm 인스톨로 네이티브 베이스를 하나 설치를 하게 되고, 그 엑스포에 있는 엑스포 인스톨 명령으로 이제 엑스포 폰트라는 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설치를 하고,
자, 그리고 프로젝트에 이제 app.js를 열면은 app.js의 내용이 있을 텐데, 이 app.js의 내용들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네이티브 베이스 문서상에 있는 이 app.js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복사를 해서 기존에 있던 내용 지워버리고 대체를 아예 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iOS 시뮬레이터 하시는 분들은 텍스트가 여기 노치에 걸쳐 있게 되기는 하지만, 근데 네이티브 베이스 세팅이 돼가지고 동작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동작까지 확인하고 나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릴게요. 자,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것들이 쭉 몰려서 나오게 되는데,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키워드들을 다 주석을 달아가지고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저희가 이 ES6에 있는 클래스 문법에 대한 거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렸는데, 그 내용이 이제 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익스포트 디폴트 되는 형태로 앱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인 생성자인 그 컨스트럭터가 여기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앱이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가 생성되는 시점에 이 내용들이 호출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this의 state 부분, state에 is ready라는 이런 값을 넣어서 이 값을 부을 값으로 초기 값을 이제 false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상태로 생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그 이제 async라는 거랑 await 두 개 이제 쌍으로 쓰이는데 검색 자체는 나눠 가지고 하나씩 보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async await라는 게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지금 그 네이티브 베이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로보토하고 이제 로보토 레귤러 미디엄, 그리고 이제 그 아이오닉 아이콘즈
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로드를 안 하면은 화면에 이제 그 폰트 로드를 하고 나서 화면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폰트 로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스테이트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뭐 만약에 이게 함수형 컴포넌트였다면은 여기에 이제 ready하고 set ready 같은 이런 값을 만들어서 use state false 이런 값으로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set ready에 뭐 이제 true 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클래스에서는 스테이트는 항상 이렇게 set state를 이용을 하고 그 안에 오브젝트 업데이트할 값들을 직접 기술을 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자, 함수형 컴포넌트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값을 업데이트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렌더 쪽을 보면 렌더가 조금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렌더에 보면은 그 얘가 isReady가 true가 아닐 때, 그러니까 처음 로드 했을 때 바로 그 즉시의 상태에서는 얘가 화면을 표시라는 게 아니라 앱 로딩이라는 이 화면, 앱 로딩 화면을 보여주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렌더 실행되고 나면은 잠깐 아까 그 다시 보면은, 자, 컨스트럭터 렌더 디드 마운트 순서로 실행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컨스트럭터 렌더 디드 마운트 문서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요 순서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이 순서는 뭐 실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자, 컨스트럭터 먼저 실행하고 렌더 한번 실행이 되고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 하고, 렌더는 이제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렌더는 업데이트 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작성한 코드대로라면은 컨스트럭터 렌더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 그리고 디드 마운트에서 스테이트가 변경이 됐으니 다시 렌더, 이런 순서로 총 4번 이렇게 요 순서대로 실행이 되게 될 거예요. 그 순서대로 이 내용을 이제 읽어 보시면은 좀 더 코드가 잘 읽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렌더하는 시점에서는 isReady가 false입니다. 그래서 앱 로딩이 나오게 되고요. 앱 로딩이 표시된 채로 렌더가 돼서 화면에 마운트가 되게 되는데, 마운트를 하면은 그때부터 폰트 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폰트 로드가 다 되고 나면은 isReady라는 값을 true로 변경을 하게 되고요. set state로 스테이트가 변경이 됐으니까 렌더가 다시 실행이 되는데, 자, 이제는 이쪽에 해당하지 않고 이쪽, 이제 isReady가 true이기 때문에 이 if 부분 건너뛰고 이쪽 컨테이너와 텍스트가 표시되는 이런 순서로 화면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이거를 변경을 해서 써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네이티브 베이스에서 이런 순서로 작성을 하시면은 일단 기본 세팅과 그 세팅된 화면을 보는 것들이 확실히 보장됩니다 라고 제시를 한 방법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화면이 뜨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으면은 이제 이후에 이 뒤에 부분을 작업을 해 나갈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자, 리액트 네이티브에 플랫폼 조금 임포트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스타치였나? 자, 이렇게 아까 사용했던 2개 임포트를 한 다음에 자, 컨테이너 여기 위에다가 마진탑 0 if
플랫폼의 OS가 안드로이드일 경우에는 마진 탑을 콘스탄츠의 스테이터스 바 헤이트로 지정을 한다 라고 이렇게 넣어서 이 컨테이너의 마진 탑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아니요, 컨테이너 안에 세이프티 에리어 넣는 것보다는 세이프 에리어 안에다가 컨테이너를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컨테이너 말고 뷰 쪽으로 이렇게 세이프 에리어 뷰 쪽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또 뭐 에러가 나고 있나? 죄송해요. 저도 이거 항상 넣을 때마다 좀 헷갈려가지고. 자, 컨테이너 넣고 세이프 에리아 뷰 넣고 텍스트 넣고 요 순서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에서도 알맞게 나오고 아이폰에서도 알맞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네이티브 베이스 세팅까지 되고 나면은 여기 문서 쪽으로 다시 와가지고요. 여기에 그 지금 여러 가지 쭉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 그냥 일반 설명하는 문서들 쪽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설명하는 문서들도 보실 수 있으면은 많이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일단 필요한 것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봐도 적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일단은 여기 그 기본적으로 앱 기본 구조를 만약에 전부 작성을 하겠다 그러면은 참고할 수 있는 그 해부도 아나토미라고 돼 있는 이 항목이 있는데요. 이 아나토미를 보면은 얘가 이제 헤더라든가 헤더, 푸터, 컨텐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런 형태의 앱들을 구성을 할 수 있게 샘플을 제공을 하고, 오른쪽에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요. 미리 보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단에 헤더도 있고 하단엔 푸터가 있고 가운데 내용에는 이제 가운데 내용 부분은 컨텐트로 할당하고 그 안에 넣어 놓은 것들이 중간에 컨텐츠 영역으로 나오는 이런 구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쭉 복사를 해다가 넣기만 하면은 이 구조대로 앱이 만들어지게 돼요. 위에 이제
요 임포트하는 것들을 추가로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제 여기 내용이 아직 뭐가 별게 없으니까 이 컨테이너는 그대로 두고 안에 헤더부터 푸터까지를 싹 복사를 해가지고 넣어보면은, 여기에다가 싹 복사를 해가지고 넣으면 이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지금 여기 로드한 애들은 전부 다 위에다가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네이티브 베이스 안쪽에 컨테이너 텍스트 뭐 한데, 이제 여기 이 내용 있죠? 사용하는 컴포넌트들 전부 다 임포트 하는 것도 위에 코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복사를 해서 넣으면 이런 식으로, 좀 컨텐츠 부분이 조금 찌그러졌습니다만 헤더랑 푸터가 이런 모양으로, 이게 안드로이드는 매터리얼 디자인에 가깝게 표시가 되고 iOS는 그 좀 약간 그 iOS 그 UI 스타일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 헤더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이제 위에 노치 잡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 세이프티 에리아 뷰는 필요가 없기는 해요. 이렇게 넣을 때는. 근데 저희가 지금 헤더랑은 샘플로만 넣어보고서 실제 작성을 할 땐 쓰진 않을 거기 때문에 샘플로 그렇게 한 번만 넣어 보시면은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버튼 요걸 넣을 건데요. 지금 일단 버튼을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의 버튼을 제공을 해요. 그냥 버튼이 한 가지 그만 있는 게 아니라 원형 버튼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원형 버튼하고 일반 그 사각형 형태의 버튼들하고, 그 이제 라운드 적용된 버튼들, 아웃라인 형태, 한 줄 꽉 차는 블록 버튼,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버튼들을 제공을 합니다. 아이콘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텍스트 외쪽으로 앞쪽에다가 이제 아이콘 폰트, 로드한 폰트 이용해 가지고 표시하는 아이콘 같은 것들 들어간 버튼들도 제공을 하고요. 이거를 샘플로 몇 개 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버튼들을 쭉 복사를 해서, 지금 위에 이제 임포트한 거에 지금 버튼이 없어서 버튼도 이렇게 추가로 좀 로드를 하고, 그런 다음에 화면 표시하는 쪽에다가 이렇게 버튼 쭉 넣어서 표시를 하면, 있는데 제가 또 했군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버튼들이 쭉 목록에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번들러 한 번만 다시 실행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버튼들 쭉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설정들을 안 하고서 했을 때는 기본 값들 다 적용이 되고, 그거 외에 이제 색상들만 이렇게, 지금 여기 저희가 코드상에서 색상 지정을 이제 라이트, 프라이머리, 석세스, 인포, 워닝, 데인저, 다크 해가지고 지정을 한 색상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표시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 테스트까지 하고서 저희가 자, 세이프티 에리아 뷰를 아예 이제 지워버리고 헤더랑 컨텐트랑 푸터랑이 이렇게 있는 상태로 다시 뷰를 변경을 해가지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지금 지난주부터 주구장창 보고 있는 투두 리스트를 또 만들라 그러면은 되게 좀 그렇겠죠? 투두 리스트를 또 만들지는 않고 저도 이렇게 그 같은 작업 반복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 컨텐트 안쪽에 현재는 이렇게 텍스트 하나만 딱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텍스트 하나만 이렇게 딱 표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자, 페이지스라는 새로운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todoList.js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투두리스트를 그대로 복사를 해다가 파일을 그대로 복사를 해다가 수정은 조금 할 겁니다만 이거를 투두리스트 안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파일을 쪼갰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도 옮겨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컴포넌트를 이거는 아예 그냥 뭐 파일 그대로 옮기셔도 되고 저는 이걸 폴더체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폴더체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디렉토리가 페이지스, 컴포넌트 총 2개의 디렉토리가 있고 페이지스 안에 원래 만들었던 투두리스트가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근데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아이템이요. 이 컴포넌트가 아까는 이제 현재 디렉토리 기준으로 바로 컴포넌트 안에 있는 아이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페이지스 아래로 이 클래스가 옮겨왔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가 옮겨왔기 때문에 얘를 이제 경로를 이렇게 한 디렉토리 위라고 잡아줘야 저 아이템하고 경로가 일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넣어주고요. 이거 바꾸는 거 하나.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세이프티 에리어를 다 만들었었습니다. 세이프티 에리어 만들어가지고 그 밖에 크기부터 잡고 안에 내용 넣고 막 그런 거를 다 했는데 지금 이제는 필요한 게 세이프티 에리어는 필요 없어요. 세이프티 에리어는 이 바깥에 지금 이 컨테이너 헤더 해가지고 잡은 애들이 이미 영역 화면 이 틀 자체는 다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필요 없고 이 컨텐트는 이제 지금 컨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이 컨텐트 항목 내용 읽어보시면은 여기에는 내용이 길어지면 스크롤이 자동으로 처리가 돼요. 그건 네이티브 베이스가 이미 처리를 해놓은 부분이라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저희가 필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 딱 뷰 내부에 있는 뷰 부분만 딱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넣고요. 사실 이거 안 하고서 해도 오류는 안 나는데 화면에 좀 이상하게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은 보시고 고치셔도 되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스의 투두리스트를 임포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 컨텐트 안쪽에다가 투두리스트를 이렇게 화면에 박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스코어 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언더스코어를 설치를 안 하고 그냥 복사만 해왔어요. 근데 이거는 언더스코어 얀 애드로 설치하고서 메트로 번들러 재시작 안 하고 로드를 하면 좋을 텐데. 메트로 번들러 재시작을 해주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자꾸 하나씩 빼먹죠.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추가를 하고, 번들러를 다시 시작시켜 줄게요. 제가 뭘 또 빼먹었을까요? 한 번에 될까요? 이번엔 제가 오타를 냈어요. 투두리스트인데. 자, 그래서 다 처리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표시되고, 여기에 아까 만든 애들 그대로, 마진 처리는 조금 추가를 해주면 좋겠고, 아까 만들었던 애들 그대로 이렇게 화면에다가 추가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만들어 드려가지고 제가 커밋을 하는 게 낫겠죠? 자, 이거 다시 짜기 싫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갖고 오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에 그 텍스트 인풋 사용한 거를 네이티브 베이스 안에 있는 인풋이 있어요. 그래서 인풋으로 대체하실 수 있고, 여기 있는 버튼들, 이 버튼들이 아마 제일 쉽게 네이티브 베이스에 있는 버튼으로 교체하실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여기 있는 버튼들을 그 교체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기본 모양 말고, 기본 틀 말고 네이티브 베이스 안에서 제공하는 UI들 이용한 걸로 지금은 그냥 바로 갖다가 넣기만 했고, 교체하시면서 디자인은 계속 더 업데이트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네이티브 베이스에 있는 컴포넌트들 예쁘게 다 배치를 해서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해보실 수 있게 과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거 작업하면서 제일 많이 달라진 게 여기 투두리스트 위에 임포트하는 부분일 것 같으니 이쪽을 화면에 띄워 놓고 결과 화면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겠죠?